반갑습니다. 미션 파서글 에이전트 H입니다. 오늘은 스나이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 3편을 저격수의 시점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을 잘 구현한 장면과 또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허구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장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대 격전지로 꼽았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 최고의 저격수와 소련 전설의 저격수 바실리 자이제프의 대결을 다룬 영화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전쟁 중인 상황에서 아군들이 다 죽고 지금 저 장소에는 이제 바실리 자이제프 주인공과 아군 2명만 남은 상황인데 죽은 척을 하다가 총 한 자루 가지고 앞에 있는 적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저기 아군 위원동지라는 저 분은 엄폐를 할 때 지금 벽이 이렇게 부서져 있거든요. 그 벽이 부서져 있는 공간에서 총구가 앞으로 나가고 벽에 얼굴이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적을 이렇게 보면서 견착을 하고 있거든요. 겨누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총구를 겨누고 상대를 보고 있으면 노출도도 많이 크고 위치 발각이 엄청 쉬워지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사격을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워낙 높습니다. 제 얼굴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바실리 자이제프 주인공은 한 이만한 동그란 공간을 보면서 그쪽으로 사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사격 훈련을 하거나 하면 노출이 조금 쉬운 공간에서는 절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이라던가, 그리고 창 안, 건물 안이라면 창문 완전 안쪽에서 저 밖에서 식별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사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명확하게 계속 최고의 저격수는, 전설의 저격수는 딱 그런 공간에서 식별을 사격을 하고 있고, 이제 저 아군은 딱 그런 공간에서 사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엄폐의 차이도 충분히 최고의 저격수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 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많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격을 해야 할지, 또 그리고 나의 연습된, 훈련된 그런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나의 그런 습관, 루틴? 나의 루틴들을 계속 생각해요.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 내뱉고 멈춘 상태에서 격발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또 호흡을 들이마시고 많이 뱉은 상태에서 격발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자기 루틴이 조금씩 달라요. 뭐 격발하는 시간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잃지 안 하고, 그때 딱 스코프로 보고 있거나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을 때는 나의 루틴만 딱 사격이 빗나가지 않게끔. 어쨌든 저희는 저격수는 한 발로 많은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한 방으로 끝을 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집중해서 나의 온 정신을 쏟아서 사격할 수 있게끔 계속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바실리 자이제프가 스코프로 누군가를 보면서 눈을 조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제 저격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눈을 조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전 아메리칸 스나이퍼 영화 리뷰를 할 때도 그랬고, 조금 작은 타겟에 작은 목표물을 조준을 해야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바실리 자이제프도 눈을 조준한다, 제가 작은 목표물을 사격을 하겠다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고 좀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사격을 더 잘 하려고, 정밀한 사격을 하려고 저렇게 주문을 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 you got him. Great shot. You stay here. You cover us. 이제 지금은 3명에서 한 장소에서 바실리 자이제프가 사격을 하고 3명이 남아있는 도중에 2명은 장소 이동을 하고 1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작은 밀집된 지역에서 사격을 하면 당연히 나의 위치가 노출이 되잖아요. 상대편 저격수가 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그쪽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계속 빠르게 사격을 했을 때는 위치를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1km 이상 이럴 때는 사실 한두 발, 세 발까지는 사격을 해도 괜찮은데, 조금 거리가 가까운 거리일수록 한두 발 사격을 하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내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명은 이동을 했는데 1명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은 저격수 바실리 자이제프와 동료가 건물 내를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CQC, CQB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격 병기를 가지고 지금 CQC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봤는데 지금 시대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였기 때문에 그냥 저격총 한 자루만 들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격 라이플과 일반 소총을 같이 들고 다닌다고 제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도 말씀드리고 그전 에답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격 라이플 같은 경우는 총구도 가볍게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개머리판도 접혀서 실제로 한 크기가 이만한 가방에 다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고 일반 소총을 가지고 CQC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과는 다르게 저격수들도 CQC, CQB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야 특수전 요원, 특수부대 인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유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Behind me. 상대편 독일 저격수가 지금 엄폐물을 놓고 바실 자이제프가 계속 엄폐를 하고 있으니까 독일 저격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하려고 주변 유리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면서 계속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실 자이제프는 명확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유리를 통해서 창살이 부러진 걸 보면서 저쪽에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전에 동료가 맞았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었는데 저기를 확신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Are you ready? Yes. 3, 2, 1. 지금 바실리 자이제프가 이제 아군한테 유리 조각을 통해 가지고 눈을 반사시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하면 눈이 그렇게 부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스코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눈이 많이 아파요. 만약에 저희가 스코프로 해를 쳐다본 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눈이 세게 오거든요.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기 나와 있는 독일 군이 쓰는 배율이 몇 배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 그래도 3배율 이상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정도도 눈을 비쳤을 때는 큰 타격이 옵니다. 잠시 1에서 3초 정도는 순간 정지가 올 수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실 자이제프가 총을 짚고 바로 일어서서 견착을 하고 사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모험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위치가 틀렸을 때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위치를 확신을 한 것 같아요, 바실 자이제프는. 왜냐하면 지금 바실 자이제프는 워낙 지금 은폐 잘 하고 있고 지금 장소가 저기밖에 없다. 근데 창살이 2개가 있는데 그래도 부러진 쪽이 더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을 사격을 바로 스탠딩으로 일어 사격을 했는데 저렇게 가능합니다. 막 엄청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실리 자이제프 모신 나강 총 위에 달려있는 스코프는 그렇게 좋은 스코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코프로 봤을 때 엄청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딱 고정해서 가늠쇠로만 쐈을 때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사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사격을 해서 독일 저격수의 손을 명중시키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명장면으로 꼽힐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바실리 자이제프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장면이 직면에 있는데 그 장면을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아군과 주변 유리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또 눈을 잠시 멈추게 만들어서 그 장면을 탈출하는 저런 기지가 많이 발휘된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주는 것들은 저렇게 내가 위험에 놓여 있고 조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나 주변을 잘 활용하면 또 저런 위험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군 저격수도 그렇고 바실 자이제프도 그렇고 막 뛰어가는 적 헤드샷 날리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사실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위치를 보고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뛰는 거 무조건 뛰어가겠다 해서 독일 저격수가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아무리 준비하고 있다 해도 너무 헤드샷은 말도 안 되게 계속 다 죽이니까 조금만 내밀면 다 죽이고 위치를 너무 잘 알아. 저렇게 그 건물이 많고 겹겹이 있는 상황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허구적인 장면들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또 그 외적으로 은폐라던가 또 저격수의 고증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영화라고도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게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격 완벽한 헤드샷만 빼면은
일단 별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격수 실력 네. 별점으로 따지면 와, 그럼 제가 뭐 사격 실력도 좋았는데 바실리 자이제프는 탁월했던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과 그리고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고 상황 판단을 잘 해서 적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명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나가면은 안 된다는 그런 침착함 그리고 인내심 이런 많은 저격수 요건들을 잘 갖추어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사격수는 당연히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 사격수를 너무 좋아도 저격수의 그 조건들이 내가 참고 인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황 판단을 잘해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적을 찾고 사살하고 이런 과정들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바실리 자이제프는 그런 많은 것들이 퍼펙트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제가 몇 점 매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되게 전설적인 또 스나이퍼를 제가 5개 전 계속 시모하야를 더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격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냐고요. 빨리 쏴. 이거 영화로서 봤을 때는 뭐 점 정도 될 것 같고 저격수의 그 장면만 본다면